잠깐 더 앉아. 자, 페이지는 46쪽 유형 22 열대저기압 요 부분 하겠습니다. 그 제목 옆에다가요, 열대저기압 옆에다가 태풍이라고 쓰십시오. 태풍. 개정되고 난 다음에 거의 매년 한 문제씩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태풍. 지난 시간에 기압했습니다. 그죠? 네. 기압은 크게, 일단 우리가 지구압 원 수준에서만 얘기하면 고기압하고 저기압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맥락은 고기압 중심에서는 하강 기류, 그리고 고기압 중심으로부터 공기가 나갑니다. 바람이 불어 나간다. 됐습니까? 이때 북반구에서는 그냥 직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시계 방향으로 둘러서 나간다. 됐죠? 그 다음 하강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그 단열 압축 때문에 날씨가 맑을 수밖에 없다. 고기압은 그 정도로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중 고기압이 발생하는 지역이 위도 30도 지역하고, 그 다음에 극지방, 그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B반이잖아요. 그죠? A반에서는 현재 기단과 전선을 하고 있는데, 요 문장을 하나 꼭 기억하세요. 기단이라는 걸 나중에 이제 유튜브를 보면 알겠지만, 기단이라는 게 세력이 확장된다. 뭐다? 세력이 확장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놈이 고기압이 된다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뭐라고요? 어떤 기단의 세력이 확장된다라는 것은 고기압으로 미치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제 고기압은 그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고요. 이제 지구압 1은 저기압에 많은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저기압에 많은 포인트를 두고 있고, 저기압에 많은 포인트를 뒀던 거는 굳이 현행 교과서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논리적인 어떤 이론상으로 보면은 온대 저기압이 사실은 그 문제를 낼 수 있는 소스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온대 저기압은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라는 것을 입히는 근원은 안 돼요. 그냥 날씨가 흐릴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구압 1은 뭘 배우든 간에 인간 생활에 좀 악영향을 미치는 놈에 대해서 좀 주안점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스는 온대 저기압보다 뭐 그렇게 적은 건 아닙니다만, 태풍에 대해서 기출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대놓고 우리 지금 수능 다큐에서도 46쪽에 보시면 유형 22 해서 열대저기압, 그게 이제 태풍입니다. 물론 주의할 점, 열대저기압이 모두 태풍은 아니다. 됐습니까? 태풍은 일단 모두 열대저기압이지만 모든 열대저기압이 태풍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열대저기압 중에 태풍으로 분류하는 놈이 있고 안 하는 놈이 있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 저기압 중에 원래는 순서는 온대저기압이 먼저인데, 오늘 요 시간 끝나고 요 다음 시간에 이제 A반에서 기단과 전선을 마무리 지어야 온대저기압을 얘기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그 순서가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할 수 있는 게 태풍이기 때문에 오늘 그 유형 22부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아까 고기압을 전반적으로 정리했는데 저기압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압은 반드시 상승기류입니다. 뭐라고요? 상승기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기가 모여듭니다. 저기압 중심으로 바람이 모여 들어갑니다. 오케이? 최근 죽일 수가 없구나, 참.
저기압은 다시, 저기압은 상승 기류가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가 모여듭니다. 바람이 모여든다. 이때 회전 방향이, 무슨 방향이? 회전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대 저기압인 태풍이 됐건 아니면 일반 저기압인 온대성 저기압이 됐건 풍향은 전부 다 반시계 방향으로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 이것만 기억해도 일기도 분석을 할 때 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태풍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목은 열대 저기압도 있는데 제목을 태풍이라고 할게요. 어차피 거기서 얘기하는 건 태풍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태풍이란 뭐냐? 태풍의 정의는요. 일단 뭐다? 태풍은 뭐다? 저기압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발생하는? 열대지방. 열대지방을 다른 말로 하면 저위도 혹은 적도 근처입니다. 제일 평균적인 온도가 높은 곳은 적도긴 한데 이것도 사실은 또 지구하고 원을 벗어나는 내용인데요. 적도 자체에서는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했을 건데 그 전향력이라는 게 있는데 전향력이 적도 지방에서는 발생을 안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으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열대 저기압은 태풍은 열대 저기압 중에서 조건이 이렇게 돼요. 중심 풍속이 뭐가? 중심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인 것을 우리는 모두 뭐라고 한다? 이거를 태풍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게 또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호주라든가 혹은 북미 지역에서는 동일한 형태인데 칭하는 명칭이 좀 다르죠. 미국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네, 허리케인이라고 부르고요. 동남아시아에서는요. 고호주. 예. 동남아시아에서 사이클론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냥 뭐 명칭을 다르게 지역 색깔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쪽 동북아시아 쪽은 전부 다 뭐라고 부른다? 태풍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영어 표기법도 타이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해마다 태풍이 발생하는 빈도는 한 정해져 있어요.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발생한 거를 그 영향을 받는 몇몇 나라에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름 붙이는 것도 좀 시사하는 바가 좀 많았죠. 뭐 초반에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여자 이름이 많았어요. 사하라, 셀마 뭐 이런 식으로. 왜 그랬을까? 남성 중심자 사회가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여자가 좀 유순해야지 이래가지고 태풍 이름에다가 좀 유순해지라고 이제 태풍의 이름을 여자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때도 그 생각했습니다. 여자도 독한 여자 졸라 많은데 아니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이거. 그죠? 아니 무서운 여자들 있잖아. 태풍이 댐리 셀 때는요. 제가 방금 언급한 두 태풍 있죠.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힌 태풍입니다. 여자 이름 붙인다고 좋은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요즘 뭐 붙입니까? 사물이나 생명체. 대표적으로 매미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바퀴벌레는 없지 않나? 그렇지 않나? 제비 뭐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그런 거 하나 정할 때도 요즘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되게 많은 거예요. 17m/s 이상이라는 것은 규모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태풍, 그러니까 열대저기압이 적도지방에서는 1년 내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태풍으로 되는 놈이 다 태풍으로 되지는 않고요. 또 하나, 태풍이 10개 발생했다고 해서 태풍 10개가 모두 북상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또 몇 개가 또 북상을 하는 겁니다. 규모가 아주 큰 놈.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까지 왔다라는 것은
정말 그 생기던 도중에 간만에 댄니 센 놈이 하나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일기도상에서의 형태. 그러니까 일기도상에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얘부터 먼저 배우는데 원래 온대저기하고는 약간 비대칭형입니다. 뭐라고요? 비대칭형인데 얘는 완벽하게 동심원 모양이에요. 동심원 모양이고 그 표현할 때 전부 다 뭐로 표현하는데? 등압선으로 표현하는데 등압선 간격이 매우 조밀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는 뭐라고 적었어요, 제가? 전선동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얘는 전선동반을 안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저기압이 두 종류요. 열대저기압, 온대저기압. 그럼 온대저기압은 어떻단 말이야? 동심원 모양이 아니고 어쨌든 동심원 모양이 아니라는 건 완벽하게 동그랗다는 거거든. 동그랗지가 않다는 건 뭔가 비대칭적인 모양을 좀 가지고 있다. 등압선 간격이 그렇게 조밀하지는 않고 온대선 저기압은. 그리고 뭐를 동반한다? 전선을 항상 동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태풍이 발생하기 위한 발생 조건 및 장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온입니다. 뭐라고요? 수온이 몇 도 이상? 27도 이상. 27도 이상인 적도 부근의 해상 그러면 바다 위에서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우리가 대략 유추할 수 있는 게 태풍의 에너지원은 뭐다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무슨 건과 무슨 건의 상호작용이다. 엄밀히 얘기하면 수권에서 뭔가 발생해서 기권에다가 뭔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죠? 따라서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합니다. 뭐가? 그런데 온도가 27도씨 이상인 바다 잘 없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물이 아니라 엄청나게 따뜻한 물이다. 그러면 그 에너지원은 어디서 와야 되나? 태양에서 와야 됩니다. 그죠? 1년 내내 평균적인 태양 복사 에너지가 미친 듯이 내리꽂는 지역. 그런데 적도라고 돼 있어요. 적도 부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도 부근입니다. 알겠습니까? 대략 위도로 따지면 북위 5도에서 북위 15도 사이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요. 어떤 책에서는 25도라고도 해놓습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최근 30년 동안 지구온난화 때문에 따뜻해지는 지역이 좀 면적이 확장이 돼서 그래요. 됐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태풍 자체의 에너지원은 뭐라고 해야 될까? 아니, 일단 가장 구체적인 거는 따뜻한 물이죠. 따뜻한 물이 도대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증발. 그렇죠. 증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증기의 상태 변화, 증발일 수도 있고 응결일 수도 있고. 됐죠? 따라서 근원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다? 아이 미치겠네 진짜. 태양 복사 에너지 되겠습니다. 다 됐나 이게? 파란색으로 좀 쓸게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이제 명목상으로 나오는 용어를 좀 정리해야 되니까 태풍 그러면은 항상 물어보는 게 뭐가 물어보느냐면 태풍의 이동 경로를 많이 물어봅니다. 뭘 많이 물어본다고요? 네. 이동 경로는 단답형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뭐를 그린다? 포물선 경로를 그린다.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잘 봐. 포물선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 맞아?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구본을 내려다본다고 할 때 동서남북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됐습니까? 가장 가능성 있는 거는. 이거는 북반구에서 생겨가지고 밑으로 스치고 지나간 거니까 얘는 안 됩니다. 됐어요? 얘는요, 갔다가 오는 거지. 그런 놈도 없어요. 됐나? 그럼 어쨌든 저위도에서 생겨서 북상하는 건데, 대기 대순환 때문에 요 모양이 안 되고 요 모양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발생 지점에 대해서 처음에 어디로 간다? 처음에 북서쪽으로 진행하다가, 어디로 진행하다가? 북서쪽으로 진행하다가 그 다음에는 북동쪽으로 치고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소멸하게 됩니다. 됐죠? 이걸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위도선이에요. 무슨 말이고? 요게 북위 60도. 그 다음에 북위 30도. 보통 우리가 요 구간을 뭐라고 합니까? 중위도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네, 중위도 지역. 그 다음에 이거를 적도라고 합시다. 적도가 이제 0도죠. NS 표시 안 되고, 맞습니까? 요 구간은 뭐라고 하노? 저위도.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래 되는 거야. 이게 전부 바다라고 합시다. 실제로 우리 지역은, 우리나라는 위도 범위가 어디에 있냐면, 한 요 사이쯤 있죠.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정 가운데가 휴전선이잖아, 한반도에. 물론 정확한 가운데는 아닙니다만, 그게 한 몇 도쯤 됩니까? 휴전선 있는 데가 38도죠. 그러면 잘 생각해봐. 0도, 적도에서 90도까지 봤을 때 절반보다 아래쪽이가 위쪽이가? 절반보다 아래쪽이죠. 휴전선 부분 추워요, 따뜻해요? 대구에 비하면 졸라 춥죠? 맞습니까? 되게 춥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지구 에너지로 봤을 때는 출입량이 똑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위도 한 60도쯤 되면 어떻다는 얘기고? 거기는 우리나라 사람들 가서 못 삽니다. 알겠어요? 북극입니다. 거의. 됐나? 되게 찬 지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태풍은 자, 적도 자체에서는 안 생기고 적도 부분 어디선가 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회전하는 방향은 그림 잘못 그렸네. 회전하는 방향은 반시계 방향입니다. 뭐라고? 반시계 방향. 됐습니까? 그러면 지구왕 원에서는 이건 설명 안 해줘요. 봐라. 바닷물이었어. 증발합니다. 뭐 한다고? 증발한다는 건 증발 방향은 어딘데? 이래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자. 어떤 회오리와 같은 물기둥이 반시계 방향으로 쭉 올라온 거예요. 됐냐? 물기둥이 쫙 선 거야. 알아서. 실제로 물기둥은 아닙니다만은 공기가 수증기 함유해가지고 쫙 올라섰어. 됐어? 그러면 얘가 여기서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는 지구가 원해서 안 보여요. 얘가 항상 발생하면요.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유가 두 가지예요. 몇 가지? 그 중에 한 개는 안 해도 돼. 너무 좀 어려운 내용이고. 한 개는 요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온이야, 저온이야? 고온이죠. 태풍은 발생한 지역은 어쨌든 고온입니다. 그럼 에너지가 과잉이에요, 부족이에요? 과잉된 결과물이지. 자연 상태에서 과잉된 것은 항상 어디로 이동하려고 하느냐면 평형을 맞추기 위해 부족한 지역으로 이동해서 이 평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에너지의 어떤 격차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는데요. 바람도 규모에 따라 동네 바람이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뭐 한 나라 규모 정도 되는 바람이 있고 대륙에 해당하는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 규모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 중에 태풍은 지구 규모보다는 약간 작습니다. 알겠습니까? 대규모긴 한데 지구 규모보다는 좀 작아요. 그런데 지구 규모에 해당하는 대규모 바람은 엔간해서 지구에 아주 큰 어떤 변형이 없지 않은 이상은 1년 내내 계속 유지되는 게 있어요. 최고 상위에 해당하는.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대기 대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들어봤을 거예요. 저위도 지방은 항상 뭐가 불고 있냐 하면 저위도 지방은 외우셔도 됩니다. 여기는 북동무역풍이라는 게 불고 있어요. 뭐가 불고 있다고? 그럼 풍향이 북동풍이란 얘기죠.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 바람이고? 풍향은 불어오는 방향을 표시한 겁니다. 그럼 뭐? 바람이 항상 이래 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중위도 지방에서는 항상 뭐가 부느냐 하면 들어봤을 겁니다. 무슨 바람? 우리나라는 대기대순환상으로 봤을 때 편서풍지대에 해당합니다. 됐어요? 근데 얘는 풍향으로 따지자면은 뭐냐 하면 남서풍입니다. 뭐라고요? 그럼 어떻게 분다는 얘기요? 얘하고는 정반대로 이렇게 불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바람들은 태풍보다 어때? 센 놈, 약한 놈? 태풍을 움직일 수 있는 놈이에요. 알았어? 규모가 커요. 됐어요? 그럼 이래 됩니다. 자, 태풍이 처음 발생했을 때 얘는 어디로 가려고 한다고? 얘는 이 위로 가고 싶어 해요. 됐냐? 근데 이거보다 큰 놈이 어디로? 남서쪽으로 자꾸 때리지. 맞아? 근데 초반에 생겼을 때는 힘 세, 약해? 처음에 생겼을 때는 힘 셉니다. 오케이? 처음 발생했을 때 힘 제일 셉니다. 됐냐? 그러니까 주변의 방해를 무릅쓰고 얘가 치고 올라갑니다. 알겠어요? 다만 방향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나오는 거야. 됐나? 그럼 어디까지는? 위도 몇 도까지는? 30도까지는 힘이 세기 때문에 자꾸 남아시키려고 하는 힘을 이겨내고 올라갑니다. 알겠어요? 방향만 약간 틀어가지고. 그런데 30도 선을 넘어가면 약간 비약을 좀 하자면 우리나라 남해안 정도 되면은 30도 금방 되겠지. 우리나라 남해바다는 우리나라 바다 중에서는 제일 따뜻하지만 적도지방 앞바다에 비하면 바닷물이 어떨까? 엄청 차갑겠죠? 자, 태풍이 세력이 유지된다는 건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이 따뜻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물은 있는데 물의 온도가 어떻게 돼? 확 줄어들죠? 그래서 얘가 여기 도달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힘이 빠져요. 그런데 어차피 상승하려던 힘은 관성은 있고, 맞아? 근데 마침 뭐로 바뀐다, 풍향이? 편서풍으로 바뀌게 되니까 부는 방향으로 그냥 쓱 휩쓸려서 가버리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경로를 그리게 된다? 북반구에서 발생한 모든 태풍은 요딴 식의 경로를 그리게 됩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오케이? 자, 이때 여기에서 하나 더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6번째. 태풍에서 꼭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위험반원이라는 것과 안전반원이라는 것을 꼭 얘기합니다. 됐나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위험반원은 항상 진행 경로에 대해서 오른쪽 반원이 위험반원 되겠습니다. 무슨 쪽 반원? 오른쪽 반원이 위험반원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자, 경로상에다가 내가 태풍을 이렇게 동심원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됐습니까? 태풍은 저기압이니까 시계 반시계. 시계 반시계. 반시계로 회전을 합니다. 맞아요? 반시계로 회전을 합니다. 맞습니까? 반시계로
회전을 합니다. 맞아요? 됐나? 잘 봐라. 요쪽 반원은요, 왼쪽 반원이죠. 왼쪽 반원은 바람이 부는 방향이 주변의 대기 대순환과 같은 방향, 다른 방향. 접선으로 그어보면 대략 이런 방향 안 나오나? 맞지? 동일한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 요소가 있습니까? 반대 방향 요소가 있죠. 그래서 똑같은 태풍인데도 왼쪽은 풍속이 상쇄돼서 약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른쪽은 어때? 동일한 성분이 있죠. 그래서 오른쪽 반원은 훨씬 더 풍속이 어떻게 된다? 세지게 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근데 요 위로 올라가면 왼쪽은 진행 경로에 대해서 왼쪽은 역시 주변 바람과 어떻게 돼? 반대 방향 요소죠. 맞아요? 그래서 풍속이 약해지고 오른쪽은 어때요? 동일 성분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풍속이 어떻다? 훨씬 셉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태풍은 진행 경로에 대해 뭐에 대해? 진행 경로에 대해 어느 쪽? 안쪽이라고 하면 안 돼.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 어느 쪽? 어차피 우리는 북쪽을 위로 놓고 보기 때문에 오른쪽. 어느 쪽? 오른쪽에 해당하는 이 반원이 뭐다? 무슨 반원이다? 위험 반원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돼, 안 돼? 됐어요? 별거 없어. 됐어? 그러면 요걸 한 번 더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대략적으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우리나라입니다. 됐어요? 저 밑에서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됐어요? 3번 올라왔대요. 몇 번? 근데 규모가 매번 똑같았습니다. 규모가 됐다고? 태풍의 세기가 똑같았습니다. 됐냐? 첫 번째, 요렇게 하나 들어왔고요. 됐나요? 두 번째, 요렇게 하나 들어왔고, 요렇게 하나 들어왔습니다. A, B, C 중에 남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것은 누구? C입니다. 왜? A는요, 지나가봐야 왼쪽입니다. 됐어요? B가 되면요, 반반이네요. 맞아요? C가 되면요, 규모가 왜 되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오른쪽 반원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경로를 보고. 됐어요? 됐냐? 그러니까 같은 그거라도 저 전남 쪽에 보면 목포 있죠? 목포 앞바다 쪽으로 진행 경로가 치고 들어오면 변산반도 일부 제외하고 남한이 작살납니다. 그런 경우는 잘 없죠? 잘 없어서 다행인 겁니다. 보통 부산 앞바다 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 되면은 대구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만 좀 많이 올 뿐, 바람이 평상시보다 약간 세기는 센데 우리가 흔히 태풍에 의한 피해해가지고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영상은 안 나타나는 거야, 그냥. 다만 이제 평상시보다 집중 호우량이 되게 세지면 하수구 막혀가지고 이제 도로 위에 물 막 붕붕 뜨고 뭐 이 정도는 한번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또 그런 경우도 잘 없고요. 그런데 저게 목포, 여수 뭐 이쪽 있죠? 광양, 전남 앞바다 쪽으로 그쪽으로 만약에 경로가 치고 들어오는데 꽤나 큰 규모다. 그러면 영남지방 박살납니다. 예. 전신주 날아갑니다. 그 1987년도면 너가 태어나기 몇 년 전이고. 예,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해 여름에 셀마라는 태풍이 올라왔어요. 2학기 개학하고 올라왔어요, 얘가. 예. 3일 동안 학교를 안 갔어요. 예.
막 창문 밤 막 빗물이 때리는 소리가 창문 깨질 것 같고 막 이랬거든요. 그 저는 좀 약간 태생 자체가 약간 사이코 같기도 해요. 보면서 와 졸라 재밌네 이지라면서 뭐 이래 봤거든. 그런데 되게 놀랐던 게 제가 우리 집에서 초등학교까지 가려면 그 담이 있고 교문이 있으면 교문으로부터 가장 먼 담을 이렇게 스치고 이렇게 지나와야 돼요. 와야 되는데 3일 지나고 나서 갔거든요. 교문이 하나 생긴 거야. 무슨 말입니까? 담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근데 거기 이제 뭐 위험하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해놔놓고 돌아서 갔는데 우리 학교 앞에 보통 우리 때는 학교 앞에 여러분들도 그랬지만 문방구가 되게 많았거든요. 한 기본적으로 교문 앞에 한 7, 8개 정도 있는데 보통 그 문방구가 불량식품도 팔고 만화책도 보여주고 막 이런 데입니다. 한 집이 어떻게 됐냐면 그 가로수 있죠.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그 집을 뚫고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그 문방구 집 주인 아저씨가 다쳐가지고 그 집에 있는 동안에는 와 좀 센데 이런 정도였는데 나중에 다 그치고 나가 보니까 세상이 아비규환인 겁니다. 요즘은 근데 이것도 우리가 감안은 해야 돼요. 그 지금에 비하면 그 시절이 경제적인 어떤 여건이 어떻다. 좀 안 좋았죠. 그래서 건물의 어떤 강도라든가 우리 제가 지난번에 지진할 때도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지진이 터져도 일본 애들은 피해 규모가 그렇게 피해 정도가 그렇게 안 클 때가 있어요. 잘 버틴다 이 말이죠. 경제적인 수준도 높고 원체 자주 당하니까 뭔가 이렇게 노하우도 많고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한 초등학교 때 싶습니다. 그 중미의 IT라는 지역에 한번 지진 터져가지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4만 명, 40만 명 아니겠지. 거기 원래 인구가 얼마 한 4만 명 정도 죽었잖아요. 그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에서 뭐 가서 뭐 도와준다고 가기도 가고 했는데 그 현장 보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건물 잔해만 있고.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는 셀마라는 태풍이 그렇게 강력하다라는 느낌은 내가 받는 것 중에 센데 그래도 우리 집 튼튼하구나 뭐 이 정도 느끼고 있었는데 다음날 끝이고 나서 나가보니까 개박살 난 거지. 지금은 그 정도 규모가 올라온다 해가지고 영향이 있을까? 우리 학교는 좀 위험하죠. 불안불안합니다. 구조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에서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 있고요? 중심풍속이란 말이 있고요. 뭐? 두 개는 같나 다르나? 엄연히 다르죠? 무슨 말이냐면 중심풍속은 회전속도예요. 뭐라고? 회전속도, 오케이?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태풍을 유지하는 이동속도는 말 그대로 이동하는 속도를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만약에 태풍 세력이 힘이 점점 얘가 올라오면 올수록 어떻게 된다? 세지나 약해지나? 올라올수록 약해지는 이유는요? 올라올수록 약해지는 수온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됐냐? 그리고 중위도 지역으로 넘어오면 어디로 넘어오면? 중위도 지역으로 넘어오면 바다의 면적에 비해서 대륙의 면적이 많아지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센 놈이라도 대륙 위에 올라가면 처음에는 발악을 하지만 공급받을 수증기가 있나 없나? 대륙으로 올라가면 없기 때문에 대륙 올라가면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끝납니다. 오케이? 대부분 알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태풍 세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꾸 어떻게 되면 약해지면 중심풍속은요? 중심풍속 떨어집니다. 됐나? 이동속도는요? 이동속도 아까 봐봐.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누구야?
주변 바람이지. 근데 여기서는 삐질 올라가. 왜요? 엔간하면요. 자신이 에너지원으로 삼는 곳에서 가능하면 좀 오래 버티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게 에너지원이니까. 맞아? 힘도 세고 버티고. 됐어? 그런데 힘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미는 족족 어떻게 될까? 쭉쭉 밀려가겠죠. 그래서 이동 속도는 어떻게 된다? 예, 그렇죠. 밀리난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태풍이 일반적으로 봐봐. 12시간마다 체크했더니 뭐라고? 12시마다 체크했더니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체크하는 간격이 처음에 뭐 어느 날 자정 됐어요. 그 다음 날 정오, 그 다음 그날 저녁 자정, 그 다음 날 정오 이런 식으로 간격이 어떻게 된다. 같은 시간 동안 잰 거리 간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발생하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멀어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이동 속도하고 중심 풍속이란 말을 절대 혼용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여기까지가 태풍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 시간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46쪽에 88번부터 93번까지 문제를 풀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동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수능 다큐 46쪽에서 47쪽까지의 내용이니까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제 점점 아마 기말고사 치기 한 3주 전쯤 되면은 다다음 주쯤 되겠죠. 예. 1학기 진도는 뭐 거의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예. 끝나면 시험기간 한 열흘 남겨둘 때까지는 그대로 지난번처럼 그 다음 단원 그냥 바로 진행해 버리겠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촬영 다 해가지고 다 올려놔보는 게 차라리 여러분들한테도 편할 것 같습니다. 질문. 요 부분은 몰아서 나중에 복습하시면 좀 양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목요일이죠. 월요일 날 촬영했던 분량하고 오늘 업로드되는 분량은 순서에 맞춰가지고 한번 보시는 게 낫습니다. 알겠죠? 그래야 좀 편합니다. 알겠습니까?